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살림기사 상권이 출간이 되고요. 이제 살림기사 학원이 이번 주에 출간이 됩니다. 근데 아, 저한테는 어쨌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일이고요. 근데 그 책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권에서 조리막을 이제 책을 전체를 한번 이제 빠르게 이렇게 훑으면서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도를 좀 같이 봤고요. 이제 학원에서도 지금 이제 보호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사실 상학원 전체를 통틀어서 한 시간에 걸쳐서 한번 보고 또 과목별로 보호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이런 것들을 또 과목별로 이제 대략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보시는데 그 정해놓는 시간이 1회일 때는 1시간, 두 번째 볼 때는 과목별로 1시간,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목별로 한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이제 들여서 이제 정독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 제일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크게 보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책 전체를 한 시간에 보는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방법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책에서 이 단원에서 이 과목에서 이런 것들은 꼭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지금 유튜브 내용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조리막 끝나고 이목경영학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공무원 책에서 제가 이목경영학을 먼저 하고 있었고 내용은 한 6, 70%, 7, 80%가 일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 기사 살림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태 같이 보셔도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보호학 먼저. 왜냐하면 이 보호학이요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학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공부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살림기사 이번에 1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책 안에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별 필요 없죠. 자 여기 이제 머리말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지는지. 예. 자기 자신을 계속 칭찬하면서 하는 공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꾸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 가면서 공부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장점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 좋다고 설명을 했겠죠. 출판사에서 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산림보호학의 일반 피해, 수목병, 그리고 이제 산림해충, 농약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산림해충하고 이 병이 강론이 중요해요. 보호학에서는. 그리고 일반론에 대해서 나오고 농약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산 문제로 그래서 뭐 합격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왕 공부하시는 거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 범위 유책이 그 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100% 맞춘 책이라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합격 기준에 맞춰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과목이 임도공학입니다. 임도공학에서 이제 임도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임도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요. 어, 산림 측량, 임업 기계까지 임도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임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사방공학입니다. 사방공학. 사실 이 책 전체에서 사방공학을 제일 요약을 잘 해놓긴 했어요. 근데 책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도나 사방이나 어차피 산림 토목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공사고 임목 수학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합쳐놨고요. 웬만하면 자 이제 보호학 원론으로 들어가시죠. 보호학은
이제 일반 피해, 수목병, 산림해충, 농약 이렇게 이제 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피해.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고요. 조부식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덜 썩은 부식층, 요걸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림화재 이점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자체는 좀 어려운 말, 책 보시다가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는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에 이제 나오는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다 달아 놓으셔도 제가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거고, 또는 이제 그 살림하는 남자 네이버 카페에다가 달아 놓으셔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올려 놓으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산림 화재의 종류,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지표화가 어린 나무, 갱신치수, 이제 리제네레이션 된 그 새로 심어진 그 어린 나무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좀 나이가 있는 나무들은 피해가 조금 덜하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고요. 내화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은행나무, 낙엽송, 분비나무, 개비자나무들은 내화성이 강하다. 침엽수지만 내화성이 강한 수종. 보통 화렵수들이 내화성이 강하지만 약한 수종. 농나무, 구실작법나무, 아카시나무, 벚나무.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진한 거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이 이외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관계 습도가 30% 이하일 때 일단은 발생하기 쉽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관계 습도라는 거는 상대 습도를 얘기해요. 온도에 따른 상대 습도. 그래서 뭐 이 단어가 조금 낯설어서 따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관계 습도 30%라는 말로 그냥 외우세요. 산불은 관계 습도라고 한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혼요림, 택벌림, 그 다음에 택벌은 뭐다? 자, 택벌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택벌로 가꾸어진 숲, 택벌로 운영할 숲, 얘를 택벌림이라고 하죠. 근데 택벌은 우리가 산림 작업종으로서 조림부터 해서 벌채할 때까지, 또는 숲 가꾸기와 수확을 동시에 하는 그 벌채 방법 또는 숲 가꾸기 방법을 택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낯설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낯선 단어들을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산불 위험지수 지도. 자, 위험 지수가 얼마예요? 자, 20단위로 돼 있죠. 20단위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산불 그 등급은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냅니다. 그리고 이제 발령 기준, 이런 게 조치 기준,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오죠. 산불 위험 지수 이제 심각하게 되면 86 이상 지역이 70% 이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사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별표 외워두시면 좋죠. 근데 기사에서는 이런 별표, 법에서 얘기하는 별표가 나오면 약간 낯선데요. 객관식에서 가끔 지문으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되지요. 실제 실무에 이런 것들이 쓰이니까. 자, 산불의 영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낯선 단어가 좀 있을까요? 산불의 영향.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지기상이라는 건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기상. 산림하고 도시 지역이 약간 다르죠. 산림 안에서도 능선 지역이 다르고 계곡부가 다를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국지 지형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요건 이제 문장을 제가 따로 실어놨는데,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파상, 땅, 해파리, 버섯. 이게 학명이 뭐로 돼 있어요? 리지나, 이제 뿌리 부위에 리조 이러면 그 학명이 어려운 것 같지만 리조 이름 어때요? 땅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땅. 네, 땅에서 자라는 버섯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운둘레이트. 파도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리지나 운둘라타. 이게 이제 파상 땅 해파리 버섯. 자, 이렇게 파도 모양의, 그렇게 이게 뜻이 뭐예요? 파도 모양의. 근데 해파리 모양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파상 땅 해파리 버섯. 이게 이제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다. 자, 리지나 균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생협의 발화온도 막 이쯤 맞추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이거 외워야 될까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주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 어째 나오는데 기사 시험에도 어쩌다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슬쩍 지나가세요. 외울 거 많은데 내가 여기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슬쩍 지나가시면 되고요. 나는 기필코 90점 이상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외우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이제 뽕나무, 피나무, 아카시나무 정도가 발화 온도가 낮죠. 그 아카시나무가 어때요? 예. 내화성이 약한 뭐예요? 화력수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강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엽의 발염 온도, 발화는 착화해서 불이 받는 거고 발염은 이게 이제 불이 붙어도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가연성 물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타기 시작하면 연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불꽃을 만들면 확 붙는 거죠.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일본 이깔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낙엽송이죠. 라릭스 캠프페리. 라릭스 캠프페리. 요 일본 낙엽송이에요. 일본 이깔나무. 네, 낙엽송. 자, 그 외에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임계 온도가 한계라는 온도인데 5도가 임계 온도다. 보통 일반적인 식물에 있어서 겨울철에 이제 추워서 생긴 피해 한해. 근데 가뭄 때문에 생긴 피해도 한해라고 쓰죠. 그때 한자는 어떻게 써요? 이것까지 몰라도 된다고요? 한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으시고 다만 찰 한자고 가뭄할 때 그 한자는 다르다는 거 이제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상해와 동해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이제 내동성이라고 한다. 이제 어는 거죠. 두 개 합쳐서. 그 내동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그 얼어서 생긴 피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리 피해까지 포함한다. 상해까지. 내동성에 대한 온도까지 1975년도에 우리 현신규 박사님이 정리를 해놓으셨대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난 정말 돌아버릴 거야. 자, 어쨌든 전나무 속, 이깔나무 속이 추운 데서 잘 자랄 수 있고요. 감귤이나 차나무 종류는 어때요? 자, 그러니까 내동성 한계 온도. 그러면 차나무는 어디까지 심을 수 있어요? 겨울에 가장 추운 온도가 영하 12도, 13도일 때 여기까지 심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냉해는 추워서 생긴 피해입니다. 0도씨까지 해서 얼지는 않았어도 피해는 입어요. 뭐 때문에? 자, 물이 차가워지면 그 효소가 활성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물의 점도가 올라가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죠. 그래서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 성분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한번 죽음에 이르게 되면 뭐 다시 살아나는 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자, 조상. 일찍 내린 설이에요. 일찍 내린 설이. 그래서 보통 일찍 내린 설이 가을에 생략됐죠. 가을에 일찍 내린 설이. 그러니까 3m 이하의 작은 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요. 자, 만상은 봄에 늦게까지 내린 피해, 설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요때 상륜이 나타난다. 가을 만상에 의해서 상륜이 나타난다. 상주는 아주 추운 지방보다는 차라리 살짝 덜 추운 지방에서 흙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트 칼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윗부분만 이렇게 떠 있는 흙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물이 기둥을 만들고 있다. 걔를 상주라고 한다. 자, 상열은 나무에 생기는 피해입니다. 나무의 수관이 어디에? 자, 저 주로 남쪽에 햇빛에 비치는 부분에 남서쪽 수관에 햇빛에 노출되면 낮에 녹았다가 밤에 얼다가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게 상열입니다. 동계피소, 그다음에 동계건조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자, 고온에 의한 피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벼떼기죠. 나무의 껍질이 말라 건조해서 이제 죽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라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열사, 치묘, 이제 어린 묘는 이제 전나무 편백, 가뭄비 이런 내음성 수종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엽소, 잎의 가장자리가 타는 거예요. 잎이 타는 거예요. 자, 벼떼기는 잎이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겨울에 상열이 남서쪽에 이제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 벼떼기는 지표면에서 이제 노출된 지표면에서 가까운 수간의 남서쪽 껍질 이렇게 어떻게 돼요? 햇빛으로 쏟아진 거, 그 다음에 땅에서 반사된 거, 지열 뜨거워진 거 이것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죽은 게 벼떼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에 의한 피해, 건조 피해 가장 크죠. 사실은 나무에 있어서는 이 건조 피해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피해 약한 수종, 강한 수종, 소나무, 해송, 리기다, 자작, 서나무 등이 있고 나머지 버드나무, 포플러 물가에 사는 나무죠. 습생식물들 약합니다. 자, 주로 이제 그 말라서 죽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젖어서 배수가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강우에 의한 침식 때문에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출지와 이제 자연식생지가 있는데 이게 강우 침식률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강우의 영향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뭐 여기까지는 아마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강우에 대한 침식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거고 관설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설상목이 되려면 최고 적설 깊이의 한 2에서 2.5배 이상의 이제 수고를 가져야 이 정도의 수고를 가지면 이제 설상해를 잇게 되고요. 적설 높이 2에서 2.5라면 2배에서 2.5배라면 어린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바람에 의한 피해, 이제 주풍에 의한 피해, 자, 상방 편심, 하방 편심 이런 게 있는데 편심 생장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나무의 나이테가 둥글게 자라야 되죠. 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동심원을 이루면서 둥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린 그림처럼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만들어지는 심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 그거를 편심생장이라고 하고요. 침엽수는 상방편심이라는 얘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심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방편심, 상측 비대 또는 하측 비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랑 이제 똑같고요. 한자로 써놓은 거는 사실 우리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거 개념 설명에 개념 이해에 좀 필요로 하고요. 자, 방풍님은 풍상에서 수고거리의 8배, 풍화에서는 30배까지.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어쩌다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숫자가 8배, 30배.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풍상측은 수고의 배, 풍하측은 10에서 25배.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수종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험서는요. 이게 뭐 일일이 어느 책인지 다 그 출전까지 기재를 하면서까지 실어주지 못해요. 다만 어느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느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위아래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다 나오긴 하지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근거가 있어서 제시를 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글쎄요, 공무원 시험 같으면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딘지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기사 시험 공부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풍상은 수고의 배, 풍하는 열에서 25배. 근데 많이 잡으면 최대 수고의 8배, 풍하는 30배 거리까지 바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자, 방풍님은 주풍의 직각 방향,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주풍이 불면 주풍의 직각 방향으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주풍하고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죠. 방풍님은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나무의 내염성, 해송, 향나무, 자 이런 것들은 산림기사 시험 아니면 어디 낼 데가 없죠. 조경기사까지 나올까요? 자, 이 정도. 자, 겨우살이에 의한 피해, 이제 그 기생식물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주로 보면 겨우살이. 그래서 겨우살이, 붉은 겨우살이, 꼬리 겨우살이, 참나무 겨우살이 등 참겨우살이류와 동백나무 겨우살이 등 총 4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발병 특징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요걸 제거할 때는 기생 부위로부터 30cm 아래쪽까지 새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살이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겨울에도 싱싱하게 보이죠. 덩굴식물에 의한 피해, 와인, 등반 부착형과 바인, 등반 감기형이 있습니다. 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등반 감기형이 피해를 줍니다. 시험에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항목은 아닙니다. 동물에 의한 피해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조금 쉬었다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산림보호학 1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